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차 없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여성들에 대한 영상 댓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가 2012년도 조사였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게 2012년도고 10년 정도 지난 건데, 그때 당시 20대 30대 성인 남녀 대상으로 했을 때 여성의 75%가 차 없는 남성과의 만남은 꺼려진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물론 차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제 경차는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조사했을 때 경차는 또 83%의 여성이 싫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눈높이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 비율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외제차 모는 남자가 별로 없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외제차 모시는 남자분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여성들의 눈높이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에피소드 있는가를 한번 보니까 올해 2월달 글이더라고요. 두나무에 다니시는 분이고, 두나무면 업비트죠. 좋은 회사인데 소개팅녀가 아반떼는 창피하다더라. 요즘 차에 관심이 있다고 하던데 벤츠나 BMW 사고 싶다 하길래, 근데 이 여성분의 연봉이 5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아반떼 어떠냐니까 그건 창피하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 쓴 분의 차가 중고 아반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물어봤나 봐요. 차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조상신이 도운 케이스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뭐 BMW나 벤츠 이야기하면 뭐 5 시리즈나 E클래스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제 느낌에. 그 밑에는 또 뭐 가오가 안 산다, 막 그런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성분들도 지금 양성평등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남자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지금 예를 들어서 데이트 비용도 여성분들이 뭐 남자들한테 많이 부담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 보고 또 차가 있어야 된대. 그리고 집도 남자한테 하래. 물론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남자가 있긴 있지만 그거 제가 볼 때는 5%안 될걸요. 집도 사고,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30 중반쯤에, 물론 지방은 좀 다르겠죠. 지방 말고 저는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데이트 비용도 많이 내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집도 사고, 그거 갖출 수 있는 남자 정말 없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거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남자들은 도망칩니다. 국제이론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비혼으로 가든지. 일본 사례를 보라니까. 일본에 최근에 2022년도 거 제가 영상 얼마 전에 거 보여드렸을 때도 보니까 결식화가 심각하더라고요. 일본은 20대 남성의 60%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초식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식화도 제법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 여성분들 있잖아요. 일본 여성들처럼 안 하면, 즉 일본 남자들 같은 경우 대규모 저식화가 되면서 일본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힘들어지면서 여자력을 갖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남자분들의 분위기를 봐도, 야, 일본 남자처럼 돼버리면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으로 이민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더욱 힘드실 건데, 하여튼 이런 문화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결혼 전에 차 사는 이유가 여자를 위한 것도 크지만 여자가 명품 가방 사는 이유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일종의 가시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볼 때 교통이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특히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대중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저렴한 차라도 중고차라도 저는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 뭐 예를 들면 교통이 잘 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업무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차가 없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고, 물론 이제 차가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야
요즘 뭐 소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사용하면 되지 그거를 그냥 차를 구입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차 가지고 있으면요 돈 못 모읍니다. 그냥 차를 어쩌다가 한 번씩 쓴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차는 삶과 동시에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안 들어간다고 해도 있잖아요. 뭐 기본적인 유지비 그리고 보험료 이런 거 하면 돈 모으기 힘들어요 진짜. 예, 특히 그래서 사회초년생일수록 저는 가급적 차를 안 사는 게 좋다. 그리고 혹시나 뭐 차 때문에 여성분이 뭐 거부를 한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조상신이 도운 케이스라고 봐요. 오히려 조상신이 도운 케이스고, 그리고 물론 이제 소득이 충분하신 분들은 하셔도 된다고 보지만 하여튼 무리해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 오히려 그거를 착실하게 저축하고 재테크하고 그런 것이 저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실제 그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차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옛날 때부터 이 말은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어르신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때 그 말 듣지 마세요. 오히려 돈을 그냥 저축하시고 차라리 그 시드머니를 빨리 모아가지고 재테크하고 집 사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소득별 자동차 계급도 이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이제 분류한 건데 이분이 조금 기준이 빡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재테크 전문가이신데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월급 200에서 300은 걸어 다니세요. BMW죠. 버스, 메트로, 워킹.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맞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 워낙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으로 중고차 정도는 저는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월급 400에서 500을 K0으로 했어요. 아마 K5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뭐 K5, 소나타, 그랜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 뭐 그랜저는 조금 빡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랜저도 이제 옵션을 조금 낮추면 3천 초반대 정도 되지 않나요? 하여튼 뭐 그 정도니까 뭐 이 정도 오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300에서 400 사이 정도면 아반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제네시스 1000만 원 이상이면 제네시스, 월급 1000에서 1200이면 벤츠 E클래스, 월급 2000만 원 이상이면 벤츠 지바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빡빡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참고해 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성분이 차 때문에 안 만나겠다고 하면 그거는 조상신이 도운 케이스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만약에 뭐 정말 마음에 들면요. 여성분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리고 만약에 또 여성이 차 있는 경우고 본인이 차가 없으면 여성분이 좋아하면 여성분들이 직접 이제 본인 차 가지고 여행 다니고 같이 또 데이트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가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뱁새가 항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차는 돈 먹는 하마예요. 차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차를 일단 사면 감가상각에 들어가는 거고, 거의 뭐 차 그냥 가만히 세워만 둬도 한 달에 30만 원은 들어가요. 30만 원 들어가고, 또 보통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또 할부로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금융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차가 있게 되면 불필요하게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냥 걸어서 가도 될 거리를 얼마 안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끌고 나가죠.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차를 먼저 사버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댓글을 보면요. 저는 일부러 연봉도 낮게 말하고 재산도 적게 말합니다. 여자 표정 바뀌는 거 보고 바로 손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즘 워낙 여성분들이 사랑보다는 조건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불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요즘 속물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애만 포기하면 엄청나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냥 연애만 하고 살면 됩니다. 결혼하려는 여잔 거르시면 되고요.
돌싱 여성분들 중에서도 연애만 하려는 여성들 의외로 많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그냥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돌싱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 잘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외로움에 부족한 거는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돌싱을 만나죠. 아무래도 미혼 여성을 만나면 또 갑자기 또 결혼하자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돌싱 여성분하고 만나서 뭐 외로울 때 술 한잔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사랑도 나누고 뭐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꾸는 그런 연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뭐 아예 그냥 결혼 생각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어플이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요즘은 이런 거 구할 수 있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말을 하면 돼요. 나는 결혼 생각 전혀 없다. 오히려 처음부터 말하는 게 쿨하거든요. 상대방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연애만 생각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갑자기 남자가 결혼하자 할까 싶어서 부담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까놓고 말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요구사가 왜 인기 있는 거예요? 돈 잘 벌어요? 공무원 월급 뻔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인기 제일 많았죠. 직업도 안정성도 있고 나중에 뭐 연금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방학도 있고 또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의 아이들을 잘 키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죠. 그런데 좀 콧대가 높다는 소문이 나면서 좀 인기가 많이 하락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교사 인기가 크게 떨어진 이유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더더욱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여교사분들 인기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저는 인기가 더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서울초등학교 임용고시 합격자 중 남자는 9.6%예요. 물론 이게 남자가 시험을 못 쳐서 적은 건지 아니면 남자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적은 건지 그거는 안 나옵니다만은 9.6이면 정말 심각하네요.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78%거든요. 남자는 22%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여교사 비율이 더 올라갈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 지금 수능 같은 경우도 교사 인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산교대 같은 경우 4등급도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올해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교사들 최근에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조합원 11,37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사표를 고민한다 87%, 정신과 치료 27%입니다. 이제 본인들은 꿀 직장인 줄 알고 들어갔죠. 일반적인 국민들도 그래도 교사면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괜찮은 걸로 알고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그런 거죠. 그동안에 사실 수면 아래에 있던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수면 위로 폭발한 건데, 자,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보니까 최근 1년 또는 사직 고민에 대한 부분에서 매일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다. 25.93. 와, 그럼 4명 중에 1명은 매일매일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네요. 종종 33.51, 가끔 27.57, 거의 안함 9.32, 전혀 안함 3.67. 그러면 야, 여기 오른쪽 두 개를 빼면 가끔만 하더라도 이게 결코 적은 건 아니잖아요. 거의 매일 하는 것도 무려 25.93이면 지금 교사분들이 정말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꿀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아이들도 장난 아니고 요즘 학부모들의 어떤 갑질도 장난 아니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정말 요즘은 그렇게 썩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 27%다? 아, 그러면 정말 이거 감정노동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본게임 시작 안 했거든요. 본게임 시작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교사분들 중에 정년을 채울 만큼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그동안에는 여교사 같은 경우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공무원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사, 공단, 이런 데 근무하시는 여성분들보다 오히려 여교사가 깊이 직업이 되지 않겠냐. 결혼시장에서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